자, 오늘은 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원자는 이제 밑줄 할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거기다 이제 밑줄 해주시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원소는 기본 성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의 성질을 따질 때는 원소라고 하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그리고 밑에 분자가 있죠. 분자에도 밑줄 할 건데요. 밑에 쭉 내려가지고 B에 분자의 1번 분자 보시면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죠. 거기다가 또 밑줄에 넣으세요. 자, 예를 들면 분자 같은 경우는 물이 있어요. 물을 보통 우리가 H2O라고 쓰잖아요. 근데 물을 이루고 있는 H2O 안에 수소 원자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죠. 산소 같은 경우는 O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H가 되겠죠. 그래서 성질이라는 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이게 최종 단위인 거야. 만약에 물이 H2O가 이렇게 쪼개져요. 물 분해를 해가지고 H2O랑 O2라는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면 수소는 물이 아니잖아. 산소도 물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물이라는 성질을 얘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물이라는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물에다가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을 딱 묻혀보면은 붉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게 물의 성질이잖아. 그런데 수소나 산소 같은 경우는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종 단계가 분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분자를 더 쪼갰을 때 이제 원자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로 가시면 원자도 더 쪼개져요. 뒤에 오늘 나오긴 하겠다. 원자도 이제 쪼개져서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지는데, 고등학교 가시면 원자 핵도 더 쪼개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로 가시면 그 아래 더 작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도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등에서는 보통 원자를 그냥 기본 입자라고 하고요. 원자가 이제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진다까지만 이제 배울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문이나 문제 같은 거 풀 때 여기 보시면 딱 지문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 성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분자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 그 자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그냥 기본 입자다 하시면 원자입니다. 알겠죠? 이 성질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분자냐 원자냐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원자를 한번 보시면요.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가장 기본 입자인데, 원자는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요. 전자라는 게 있어. 원자 핵은 이제 플러스 입자를 띠고 있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해요. 그리고 원자 핵의 양전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여기까지 그려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원자의 모형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태양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태양 같은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에 있는,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어쨌건 플러스를 나타내는 개수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수소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 수소 원자 핵에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만큼 전자가 이렇게 하나 돌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전자예요. 전자가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전자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전자 개수가 한 개잖아.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항상 전하가 0이 돼요. 기억해 주시고, 여기 수소예요. 그러면 헬륨은 수소 다음에 헬륨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값이 플러스 2야. 그리고 얘는 헬륨. 그리고 얘는요, 전자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입자가 몇 개 돌아야 됩니까? 두 개가 돌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짜리가 곱하기 2에서 항상 중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중성이 된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다음에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리튬은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들 배터리 같은 데 많이 쓰지. 리튬 화학전지 이런 데 요즘에 많이 쓰는 거, 전기차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데 얘는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그럼 전자가 몇 개 돈다? 3개가 돌아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에서 0이 되겠고 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릴륨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플러스 4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4개가 돌아요.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4는 0이 되고요. 붕소까지만 할게요. B가 붕소라고 하고요. 반도체 같은 데 많이 쓰이네요. 그러면 전자가 5개가 이렇게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 어차피 계산하는 것보다는요, 만약에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 수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헬륨은 전자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그래서 원자 핵에 있는 양 전하의 양만큼 전자의 개수를 가진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순서는 뭐냐면요, 태초에 빅뱅이라고 해서 우주가 탄생한 거 알죠? 그지? 탄생 이후에 생성된 원자의 순이에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이런 것들. 그래서 수소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수소는 원자 번호가 안 적어도 돼요. 1번이고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탄소까지 할게요. 6번이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의 전하량 있죠? 요렇게 이제 원자를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이 되겠고요. 전자의 개수는 여러분들은 전자의 개수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플러스 1이니까 전자가 1개, 그죠? 그리고 플러스 2니까 전자가 2개, 플러스 3이니까 전자가 3개, 4니까 4개, 5개, 6개. 요게 이제 원자 번호와 전자 개수가 같은 건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자의 이제 총 전하량 마이너스 1짜리가 1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의 전하는 0 그리고 중성이 된다. 요거까지 아시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페이지 제일 왼쪽에 다시 한번 위쪽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라는 거고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원자 핵이 뭐냐? 동그라미 칠게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고요. 뭐 원자 핵을 구성하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있어서 또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인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리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원자 핵은요, 지금 제 크기 저는 이제 표시할 때 원자 핵과 전자가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처럼 표시했지만요, 전자는 굉장히 티끌처럼 작아요. 원자 핵에 비해서는. 그리고 거의 질량을 갖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애예요. 근데 원자 핵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무거운 애거든요. 전자에 비해서 180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지, 그지? 1837배 정도 돼요. 1827배인가 37배인가. 그래서 원자핵이 굉장히 전자에 비해서 무겁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의 중심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다시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요. 플러스를 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중심에 있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오른쪽에 전자는요, 마치 태양계처럼
가운데에 항성인 태양이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전을 띈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뭐 질량 말씀드렸지만 전자는 질량을 그냥 무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전자는 질량 무시. 자, 이번에 있는 원자의 특징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그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원자의 그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고요. 모든 원소마다 다 달라. 그리고 원자핵의 전하량만큼 전자의 개수가 있다. 전자를 가진다. 아시겠죠? 두 번째,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 원자가 이 전자를 하나 얻거나 잃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원자끼리 만나면은. 그럴 때 얘가 되는 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에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뺏겼을 때 상대적으로 0에서 전자가 하나 마이너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딴 데서 가져왔을 때 중성이 0이었는데 마이너스 값이 더해졌으니까 얘네 수학 다 하잖아 이제. 그치? 음의 점수를 드리잖아. 그래서 음이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뭐 한두 개 더 잃느냐 얻느냐에 따라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쨌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원자라는 너무 중요한 거는 중성 상태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핵의 양 전하와 양과 전자의 총 음전량이 만나서 중성 상태다.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중성, 원자는 중성이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 하나만 적어주세요. 원자의 전하량은 제가 이렇게 썼던 거를 그냥 이제 공식처럼 한번 써볼 건데요. 원자핵의 양 전하량과 더하기 전자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총이라는 거는 전자의 모든 개수를 말하는 거지. 총 전하량 양의 합과 같고요. 다시 원자핵에 있는 양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고요. 이 값은 0이다. 항상 중성이다. 다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원자핵의 양 전하량과 전자의 총, 그래서 총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요.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10에 보통 마이너스 12승 정도 크기를 말해요. 이게 보통 피코 단위라는 건데, 피코, 우리 뭐 센티미터 하는 것처럼 피코미터라는 게 있는데 10에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그러니까 10에 12승이라는 거는 동그라미가 1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가 되겠죠. 몰라도 되고, 어쨌건 그만큼 작다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수소 원자로 따지면요, 수소 원자 1억 개가 한 줄로 늘어놓으면 1cm 정도로 된대요. 1억 개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고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우주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공간이 어떠니?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비어있는 공간이죠.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원자는요,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이 가지고 있고요. 전자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원자의 전하량을 따질 때는요, 원자핵의 양 전하량과 전자의 총 모든 개수를 더한 값이 0이다. 알겠죠? 네, 이걸 바탕으로 오른쪽에 있는 1, 2번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양전환을 띈다라는 거는 원자 핵 부분이죠. 가운데 있는 A가 되겠고요. 음전환을 띠는 거는 B, 전자가 되겠죠. 원자 중심에 위치한 거 A가 되겠고요.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전자의 특性B가 되겠죠.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O가 되겠고요. 원자 핵의 양 전하량은 전자의 총 음전하량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원자 핵의 양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모든 원자마다 다 다른 거야. 다시 왼쪽에 이제 원자 모형을 보시면요. 원자라는 건 우리 눈으로 관찰이 안 되잖아요. 네. 현미경상으로도 관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태양처럼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느낌으로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원자핵을 따라서 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소, 리튬, 탄소,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핵의 전하 수소 같은 경우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전자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니까 전자의 개수는 3이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탄소는 플러스 6이고 전자의 개수는 6이고 그 다음에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산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8이고요. 전자의 개수는 8개가 있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3번 한번 해보세요. 헬륨, 탄소, 산소, 마그네슘. 4가 되는데 빨리 못 나올 것 같아. 조용히 해. 이제 1시간 있다가. 보통 원자 번호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면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정도까지는 외울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수, 해, 해, 산, 질, 산, 왜 1번부터 13번까지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번까지. 요거를 같이 한번 봅시다. 되도록 외우세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고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프, 네, 나, 마, 알. 알겠죠?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프, 네, 나, 마, 알 하면 1번부터 13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단원에서는 원자 번호와 원자의 기호와 분자식을 또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 알.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 알. 그냥 한글로 써놔.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프, 네, 나, 마, 알 해놓고 계속해서 외우세요. 어차피 아직 2학년 안 됐으니까 시간 많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1학년 과학은 어렵지 않잖아요. 2학년부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기 벌레 있어요. 틈틈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과학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3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질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요거 써놓고 외워. 수, 해, 리베, 붕탄, 질산, 프, 네, 나마, 알 1번부터 13번까지예요. 에? 왜? 저거 외우라고요? 근데 저거 앞에 글자만 외우면 돼요.
적어도 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원자 번호를 알고 있으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 번호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전자 개수랑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온이다. 그럼 전자가 10개가 있다는 소리고요. 탄소다. 그럼 전자가 6개가 있다는 소리고 산소다. 그러면 전자가 8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원자의 중심.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쉽지 않겠지만 틈날 때마다 써놓고 외우세요. 그렇죠? 스웨립의 분탄질산분해 남알, 스웨립의 분탄질산분해 남알, 스웨립의 분탄질산분해 남알. 그렇죠? 한글로 외우신 거예요. 한글로. 자, 그러면은 볼게요. 3번 볼게. 저 위에 있는 거 보시면서 해보셔도 돼요. 헬륨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2개가 있죠. 원자에게 플러스 2니까 2번이고 전자가 2개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기억은 플러스 2가 되겠죠. 탄소는 6번이니까 전자가 6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니은이고요. 니은은 6개. 산소는 플러스 8이고 전자의 개수는 8이겠죠. 마그네슘은 플러스 10이고 전자의 개수가 12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지금 개념 문제니까 뭐 숫자가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가운데 빨간 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빨간 거 있으면 전자의 개수를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원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네, 다시 왼쪽에 돌아와가지고 플러스 강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날개 부분 있죠? 거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제가 지난주에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를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 역사를 말할 때. 그래서 입자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대학자가 사원소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은 무시당했었어. 그런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원소설이 중세시대까지 이제 서양 유럽의 물질관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뭐 돌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자설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어쨌건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주장했고 최초의 이제 입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돌턴의 원자설로 이어진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돌턴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저희가 정리할 때는 보일까지만 정리했잖아요. 17세기.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사람이 이제 돌턴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다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돌턴이 되겠고요. 이거를 보통 이제 원자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원소설도 주장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번 보시면 특이하게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작은 단위로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물질은 없어진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모든 물질은 어떤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이제 돌턴의 원자설 한번 보시면요. 18세기고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그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게 돼요. 이 내용은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3번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인데요.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섞이지 않고 하나의 작은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보시면요. 물과 에탄올을 섞었더니 물 50하고 에탄올 50을 섞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50이 더해지면 10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물 50과 에탄올 50이 섞였더니 97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양이 줄었단 말이야.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콩 있죠? 콩하고 쌀이랑 조 같은 거, 조 알아요? 좁쌀? 조그만 거 있지? 그걸 섞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콩 50하고 조하고 50을 섞어도 100이 안 되잖아. 어떻게 되니? 그 콩 사이사이에 조가 들어가니까 양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자들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아시겠죠? 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라는 물 분자,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던 물 분자하고 에탄올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자 사이에 이렇게 에탄올들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전체 부피가 각 부피 합보다 작은 까닭은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요거를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브라질 땅콩 효과였나? 브라질리언 뭐 왁싱? 장난 아니야. 왜요?
그런 그 브라질 무슨 땅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땅콩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 사이사이에 뭔가가 입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양이 확 줄어들잖아. 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얘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아까 말했던 콩이나 좁쌀과의 뭐 혼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비누방울 같은 경우, 비누방울이나 풍선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불다 보면요, 이 표면이 커지다가 뻥 하고 결국엔 터지잖아. 왜냐면은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가 되겠어요. 자, 다시 이제 왼쪽에 있는 분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 밑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니, 그래서 성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 원자들이 합쳐져서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수소 원자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수소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물처럼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합쳐져서 물 분자가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분자라고 한다. 원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 두 번째,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가 합쳐지면은 뭐가 된다? 물이 되잖아요. H2O, 그죠? 그런데 수소 두 개랑 산소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런 거 아는지